안녕하세요. 당진 원당중학교 수학교사 황윤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피로그래프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피로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어, 이제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해서 예쁜 문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스피로그래프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스피로그래프의 원래 뜻은 호흡 운동 기록기라는 거예요. 네, 기록기라는 건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밑에 두 번째 걸 보시면, 스피로그래프 자체는요, 영국의 전기기사에 해당되는 피셔가 1965년에 고안한 교재 완구예요. 그래서 스피로그래프는 이제 스피로가 뭐냐면 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면서 그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놀이기구로 만들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중에 세 번째가 플라스틱계 톱니바퀴와 볼펜을 짝지은 것으로 볼펜의 끝을 넣는 톱니바퀴 구멍을 바꿈으로써 복잡한 기하 모양을 변화시키며 그림을 그렸다였는데요. 여기서 기하라는 건요, 여러분들 도형이라는 단어와 동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의 모양 알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모양.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원 모양의 그 톱니바퀴 또는 볼펜 등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를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스피로그래프의 구성품을 볼 건데요. 저는 지금 이제 사진은 이제 약간 이제 아쉽게도 이제 빛이 약간 비춰진 그런 모양이 나왔지만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제품 활용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포함 이 이후에 사용되는 사진은요. 왼쪽의 제품의 사용 설명서나 또 도구에서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지금 표지에서 보면요. 이 제품 표지에서 보면 어떤 그 학생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볼펜을 수직으로 세우고 그 상태에서 원 모양을 이제 톱니바퀴 원형 그림 도구를 활용해서 톱니바퀴를 맞물려서 지금 그림 하나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면 굉장히 예쁜 문양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떠한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자, 스피로그래프 구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받침판이라고 받침판.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받침판을 대고 이제 토니바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서요.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요. 바깥에 있는 토니바퀴 수가 있고 안쪽에 있는 토니바퀴가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토니바퀴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안쪽에 있는 토니바퀴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바깥과 안쪽에 있는 톱니바퀴 수를 기준해서 어떻게 되냐면 왼쪽의 경우에는 받침원은 144개의 톱니바퀴가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96개의 톱니바퀴는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 받침원의 경우에는 바깥에는 150개의 톱니바퀴 그 다음에 안쪽 내부의 원형 같은 경우에는 105개의 톱니바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이 뭘 보여줄 거냐면요. 자, 이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스피로그래프를 이제 교구를 활용하게 되면 이걸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형 그림 도구라고 되어 있죠. 그냥 실제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바깥에 이게 모여져 있는 그런 원형 도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잘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구멍 같은 게 있죠. 근데 이 구멍들이 한 총 25개쯤 있을 거예요. 이제 원형 그림 도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25개쯤이 있고 물론 이렇게 정폭도요. 그러니까 길이도 같고 폭도 같은 그러한 도형과 그다음에 나뭇잎 모양의 그러한 이제 이러한 그림 도구 또 십자가 모양 또 이런 배지 모양 그리고 자아 형태의 이러한 모양의 그런 그림 도구 같은 경우에는 구멍은 적게 있어요. 적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형 그림 도구의 경우에는 총 25개의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구멍에 볼펜을 대고 볼펜을 놓고 이제 몇 번 회전하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제품에는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볼펜이 약간 두 개나 세 개쯤 주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제품의 경우에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볼펜을
사서 구입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볼펜이 있고 왼쪽에 뭐냐면요. 이게 찰흙이에요. 고정 찰흙인데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 2개 전에 봤었던 2개 전 맞죠? 자, 2개 전에 봤었던 원형 마침판 있죠. 원형 마침판. 자, 받침판에 그래서 고정시키는 형태의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고정 찰은 꼭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고정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도구를 활용해서 고정시켜도 되고 또는 고정을 안 시키고요. 손을 그냥 이제 그 받침판에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정도구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이러한 왼쪽 고정 차력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구입한 차력을 활용해서 그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로그래프 기본 도형을 볼 건데, 기본 도형. 처음 이 기본 도형의 경우에는 받침판 144, 96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는 게, 이 왼쪽은 뭐냐면요, 톱니바퀴소예요. 그러니까, 각 원형 도구, 그 그림 도구에서의 톱니바퀴소입니다. 그래서 144, 96의 경우에는 24, 30, 32, 40, 그 다음에 42, 45, 48, 52, 72, 63, 60, 56, 75, 80, 84 등을 활용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뭘까요? 4, 16, 3, 12는 뭘까요? 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결국에는 이게 뭔가 이제 4개의 꼭지점 또 4개의 편 그리고 16개의 뭔가 꼭지점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요, 이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러한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볼펜을 놓고 구멍을 놓고 돌렸을 때 총 4번 회전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6번을 회전했을 때 나오는 도형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2번 또는 24번, 그 다음에 여기 8번 또 돌리고 32번 돌렸을 때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4, 96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원형 그림 도구를 아무거나 사용해서 돌리게 되면 이제 회전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모양이 기본 도형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받침판 150에서 105에서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는 여러분들 24에서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4번 돌렸을 때는 어떤 모양이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받침판이 달랐을 때는 이렇게 35번을 회전해야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요. 또한 30번, 그러니까 30개의 톱니바퀴가 있는 원형 그림 도구의 경우에는 이걸 좀 출회전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였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받침판에 따라서 기본적인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의아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같은 원형 도구, 그림 도구인데 왜 받침판이 달라지면 이렇게 그림이 달라지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과연 이 영상 속에서 어떤 서식 개념과 원리가 들어가는지 생각해보고 한번 이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봤나요? 자, 저랑은 이 정답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톱니바퀴라는 거를 좀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톱니바퀴라는 그 단어를 듣고 수학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만약에 정폭도형, 그러니까 길이도 같고 폭도 같은 도형이거나 십자가, 그러니까 원형 그림 도구 이외에 다른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합니다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폭도형, 그러니까 정폭 도형인데 이제 변의 길이가 변의 총 3개겠죠. 이러한 도형 같은 경우는 이 그림 도구를 활용해서 16번을 회전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모양이 나와요. 이제 아름다운 꽃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타원 형태, 지금 이건 사실 타원이 아니라 이게 나뭇잎 모양 그거거든요. 나뭇잎 모양이 원형 그림 도구인데 이거 이제 칠회전하게 되면 이제 칠회전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림 도구를 활용하면 꼭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용 도구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번 회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만약에, 제 선생님이 아까 원형 그림 도구의 경우에는 총 25개의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멍대로 이제 만약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고 싶은데, 참고로 저는 여기서는 받침판 150에서 105, 그 다음에 원형 그림 도구는 63번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점이 5개의 형태가 되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참고로 이거는요. 1번 기준한 건데 1번. 자, 1번입니다. 이게 1번. 자, 1번 구멍에 넣어서 그래프를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5회전한 거죠. 그 그림 도구를 5회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1번이고요. 13번까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양이 좀 미세하게 변화가 있죠. 보면은 받침판에 따라서 받침판을 이제 두고 원형 그림 도구 63번 똑같은데 그 구멍, 그러니까 63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멍들 번호에 따른 구멍에 이제 그 볼펜을 넣은 다음에 회전을 5번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하게 되면요. 자,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이와 같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 분명히 받침판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원형 그림 도구도 동일해요. 근데 구멍의 번호에 따라서, 그 번호에 따른 그 구멍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문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볼까요? 스피로그래프 도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개념이나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아까 톱니바퀴 힌트를 드렸는데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 이 문제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교과서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A와 톱니바퀴 B가 있다. A의 톱니수는 36개, B의 톱니수는 48개 있다. 이 두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바퀴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것은 두 톱니바퀴가 각각 몇 바퀴 회전한 후인가라고 문제를 본 적 있었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죠? 그렇죠. 최소공배수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스피로그래프에서 결국에는요, 이제 원의 회전에 대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원의 그 원리와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러한 개수를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수의 최소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요, 이제 내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받침판 150에 105에다가 원형 그림도 63번을 활용했을 때, 저는요, 내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림으로 기준으로 이제, 제가 기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63번에다가 구멍 아무거나 넣고 그다음 볼펜에 이제 오회전하게 돼서 이제 105개의 그 톱니바퀴를 맞물려서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근데 왜 오회전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63과 105의 최소 공배수는 315예요. 자, 그런데 315기 때문에 따라서 63번 그 63개의 톱니바퀴에 있는 그런 원형 그림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을 회전하면 315개의 그 톱니바퀴가 맞물리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105개 톱니바퀴에서는 총 3회전을 해야 맞물리지만 63개의 톱니바퀴에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총 5번 회전에 딱 맞물리겠죠. 똑같이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원리가 이제 활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피로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에서는 최소 공배수라는 수학의 개념과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전한다라는 원리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문양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자, 받침판 150에서 105에서의 63번 원형 그림 도구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작은 원의 톱니에서는 105개, 원형 그림 도구의 톱니에서는 63개. 그래서 이 105와 63의 최소 공배수는 315. 그러니까 원형 그림 도구에서 총 5회 회전하면 처음으로 이제 돌아오겠죠. 원리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돌렸던 톱니와 그다음에 받침판에서의 원래 그 이제 처음 기준이었던 톱니가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로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요. 사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자, 받침판 원의 톱니바퀴 수와
원형 그림 도구의 톱니바퀴 수의 최소 공배수를 고려해서 그린다면 굉장히 알찬 그래프가 된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모든 일상생활에서는요 수학의 개념과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로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바퀴에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제 특별한 이제 미술적인 예술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런 스피로 그래프라는 수학적인 그런 이제 교구를 활용해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 만약 스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볼펜을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놓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도록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려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볼펜과 지면이 90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못한다는 점도 여러분들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번 시범을 이제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총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사실 저도 좀 서툴러지만 여러분들 그게 스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시청했죠? 네, 저는 이제 기본적인 도형 하나랑 그 다음에 좀 복잡하게 그리고 싶은 이제 그래프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이제 했지만 여러분은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이와 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또는 자, 이와 같이 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면 결국에는 수학적인 원리, 즉 최소 공배수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조합을 하면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그 그림 도구 중에서 자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를 발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그림 도구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자를 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거기서 톱니바퀴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참 여기는요 이제 수학적 개념 중에서 더 이제 좀 심화된 개념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이제 기회가 되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여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스피로 그래프는 두의 최소 공배수라는 수학 개념과 원리, 또 이제 원이 이제 회전하는 그런 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시한 도구는 받침원이 150과 105, 144, 96 그리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경우가 있지만 원형 그림 도구가 이렇게 맞춰서 제시가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톱니바퀴 수를 좀 늘리고 싶다, 또 줄이고 싶다 하면은 다양한 이제 그런 그림 도구가 있겠죠. 받침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받침원을 이제 활용해서 대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면요.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예쁜 스피로 그래프를 그림 활동을 수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스피로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봤고, 그 다음에 스피로 그래프로 어떻게 하면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수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그걸 이제 스피로 그래프를 구입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이나 또는 이제 어떤 이제 공학적인 그런 거에 활용해서 뭔가 좀 이제 접목하고 싶다라면 스피로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